저 요즘엔 정말 괜찮아요. 그랬더니 정신과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애들이 아직 덜 컸잖아요. 그 한마디로 상황은 끝났어요. 아직 안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약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정신과 약을 다시 먹기 시작한 지 어느새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인식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도 여전히 정신과 약이라고 하면 뭔가 그 정도로 꼭 먹어야겠어? 그냥 생각을 바꿔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오늘은 제가 정신과 약을 먹게 된 계기와 현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픈데 시간이 흘러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참지 마세요. 마음이 아파도 신체 증상으로 똑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연의 아픔에 진통제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대요.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 먹듯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지금 기능이 약해진 상태구나 하고 병원에 가보세요. 행운이가 정신과에 초진받으러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행운이가 자폐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유난히 예민하고 특이해서 키우기 힘든 애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행운이가 4살 중반 때 코로나가 심해지고 어머님이 애들 봐주기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서 제가 일을 그만두었거든요. 반강제적으로 경단녀가 된 상태에서 행운이가 텐트럼이 점점 심해지고 잠드는데 3시간 넘게 걸리니까 제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엔 짜증으로 우는 애를 어린이집 보내려 어깨에 들쳐매고 달려야 했고 밤에는 기저귀도 못 댄 애가 하반신 탈의 상태로 자야겠다고 난리치고 잠드는 데는 최소 2시간 겨우 기다렸다가 잠든 후에 옷을 입히면 다시 깨고 모처럼 10시쯤 잠들었나 싶으면 12시부터 깨고 거기에 말을 한마디도 못하니 대화는 안 되고 그러면서 제가 완전히 무너졌죠. 일을 그만둔 시점부터 육아책을 마구 읽었고 그러다가 알게 된 저자분이 발달센터를 운영한다는 걸 알고 거금 주고 발달검사를 받았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인지, 언어가 다 늦으니 지적장애일 수도 있겠네요. 다른 거 시키지 말고 언어치료만 시키세요. 요즘 의사들이 애들한테 뻑하면 자폐라고 하는데 그런 잘못된 말 믿지 말고요. 당시 저는 무지성 상태였고 나름 유명한 책 저자니까 그저 믿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설발달센터에서 받은 결과를 진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걱정되면 병원으로 바로 가세요. 그 분야에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가세요. 어쨌든 그냥 느린 거라 생각했는데 지적장애일 수도 있다는 말에 그날 펑펑 울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자꾸만 눈물이 그냥 주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나 왜 울고 있지? 싶은 거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게 스스로 제어가 안 됐어요. 남편한테 병원에 가봐야 하나 했을 때만도 남편도 별로 진지하게 듣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남편 앞에서 고삐 풀린 강아지처럼 서럽게 계속 우니까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식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도 여전히 정신과 약이라고 하면 뭔가 그 정도로 꼭 먹어야겠어? 그냥 생각을 바꿔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왠지 엄살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래서 계속 미뤘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어떤 정신과 의사의 블로그를 봤어요. 그분은 2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었는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배 의사는 자기랑 똑같이 일과 육아를 둘 다 하는데 너무 활기차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을 물어봤더니 그 선배의 말, 나 약 먹은 지 3년 됐어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약을 먹기 시작했다고요. 마음이 아주 편해졌다고요. 순간 빵 터졌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나도 먹어볼 수 있겠다. 그렇게 약을 먹기 시작한 게 벌써 5년 전이네요. 처음 약을 먹기 시작했을 땐 부작용이 좀 있어서 약을 바꾸기도 했어요. 그래도 적응하고 나자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긴 하더라고요. 저녁 6시가 되면 너무 진이 빠져서 기진맥진하고 자꾸 술이 땡기지만 애들을 재워야 하고 새벽에 깨서 마시지도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 서글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예민함이 둔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의사 선생님이 너무 안 맞았어요. 결국 6개월 만에 병원 끊고 약도 끊어버렸어요. 정말 의사가 저한테 애가 5살인데 말을 못할 수도 있고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공감도 안 해주고 애한테 화만 내서 더 힘들다고 했더니 그것도 그냥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러니까 약이나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진짜 계속 쭉 먹으래요. 처음 가본 정신과에서 저렇게 상담받으니까 정신과에 대한 엄청난 불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버티다가 결국 또 재발해서 다른 곳으로 다시 갔죠. 그렇게 약을 먹고 괜찮아져서 단약했다가 행운이가 8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활동보도 서비스 덕분에 시간은 생겼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더 공허했어요. 그렇게 다시 약을 먹기 시작한 지 벌써 1년 반이 넘었네요. 그런데 요즘 저 진짜 괜찮거든요. 선생님도 이러다가 단약할 수도 있겠어요 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전 진료 때 요즘 되게 잘 지내요. 아침에 눈 뜨기 싫을 때도 있지만 살기 싫다는 생각까진 안 들고요. 그냥 남들이 종종 우울한 만큼만 우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의 대답이 더 드세요. 애들이 아직 덜 컸잖아요. 그 말에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아직 애들이 손이 많이 가는 나이니 그래도 좀 더 먹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채소량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갑자기 죽는 꿈을 꿨어요. 꿈속에 저는 죽으면서 그렇게 후회하진 않았어요. 다만 아이들이 걱정되더라고요. 나를 대신에 나만큼의 돌봄을 받기 힘들 거라는 생각. 노모도 힘을 붙일 테고 남편도 감당하기 힘들겠지라는 생각. 종종 삶이 덧없이 느껴지다가도 결국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건 아이들이네요. 저는 정신과 선생님께 나는 모성애가 없고 의무감만 있는 엄마인 것 같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뻐 보일 때도 있지만 대체로 매일 저녁이면 너무 힘들고 아침이면 눈에 뜨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요. 그때 선생님은 누구든 책임감을 힘겹게 느끼는 순간이 있고 그럼에도 나는 아이들을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모성애는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육아하는 걸 보면 그렇게 대단해 보였었는데 사실 나도 이미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생각은 못했네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